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내용은 바로 신도시 신축 분양 상가 수익률의 함정 렌트프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수익형 상가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자, 월세도 받고 가치 상승도 누려보고, 자, 그 중에도 우리 이제 신도시에 생기는 신축 분양 상가에 아마 관심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신축이기도 하고 또 신도시니까 왠지 이제 주변 환경도 매우 좋을 것 같고 또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자, 그런 기대감을 아마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또 이제 분양회사에서 이제 광고하는 그 광고 내용 자체가 상당히 거창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시면 이 신축 분양 상가를 자신있게 분양 받아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시세 차익은커녕 이제 월세 수익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결국에 또 후회하시기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신축 분양 상가를 분양 받아 놓고도 손해를 보는 경우는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바로 이 렌트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 렌트프리라는 게 뭐냐면 임차인을 유치를 할 때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증금하고 월세는 내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 가되,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 상가를 월세를 내지 않고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무나 좋겠죠. 일단은 자리 잡는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세를 놓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 월세 계약서 자체가 내가 받고자 했던 목표의 월세액을 그대로 적어 놓은 계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외형적으로는 수익률을 좋게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제 보증금 1억에 500인 상가가 있어요. 그럼 1억에 500인 상가를 임차인을 유치를 할 때 1년간의 렌트프리를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 500만원씩 12개월이니까 총 6천만원의 이득을 보고 장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 셈이 되겠죠. 자, 그런데 왜 굳이 임차인을 들을 때 1년씩이나 렌트프리, 즉 공짜로 무상으로 상가를 사용하게끔 해주면서 그런 불리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까요? 자, 간혹 일부 분양 회사에서는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상가를 분양을 할 때 비어있는 상태의 상가를 분양을 하는 것보다 임차인이 이미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월세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가를 분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분양이 잘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임차인을 미리 맞춰놓고 분양을 하는 이제 분양 상가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에게는 이제 어필을 하기가 좋잖아요. 주로 이제 처음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이제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손님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가는 자리가 좋고 해서 이 정도 월세 금액에도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어디가 들어와서 이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맞춰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 가격에 분양을 받으셔도 전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높은 수익률의 수익형 상가를 분양받으시는 게 되는 겁니다. 라고 이제 브리핑을 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가보면은 실제 그 업체가 가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세 계약을 그 금액에 맺은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양 상가를 분양받을 때 분양회사에서 제시한 목표 수익률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가이기도 하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예요. 가격 자체가, 가격에 대비한 그 수익률 자체가 높으니까. 그러면 그 분양 상가를 분양받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그 해당 상가에 지금 책정된 월세액이 조금 비싸다는 편은 이제 간과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건 이제 신축 상가니까 당연히 비싸게 받는 게 맞는 거겠지 라고 이제 자기 자신을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체크해야 될 게 바로 렌트프리예요. 왜냐면 그 상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조금 월세가 비싼 편인데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거기에 들어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바로 이제 렌트프리들이 맞춰져 있는 상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입점을 하면 현재 월세가 좀 비싸다고는 느끼지만 일단 1년치는 월세를 안 내잖아요. 렌트프리를 받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2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월 500만 원씩 2년 동안 장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중에 1년은 500만 원을 안 내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상가를 월 250을 내고 사용을 하는 거죠. 2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뭐 3년을 장사를 할 수도 있고 4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렌트풀이라는 그 특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월세가 비싼 가격에도 임차인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 부분을 자기 손익 계산에 잘 넣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분양을 받게 되면 자기는 그냥 그저 월 500 정도 나오는 수익형 상가를 분양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상가를 분양받아도 해당 임차인이 계속 렌트프리 기간이 끝나고도 계속 월 500씩 잘 내면서 장사를 꾸준히 유지를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이유가 없죠. 아주 좋은 투자를 하신 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온 그 임차인이 1년간 렌트프리 기간 동안 장사를 해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월 500씩 내면서 장사를 해보니까 이게 수지가 잘 안 맞는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장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에는 다시 부동산 시장에 가게를 내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1억에 500이라는 그 월세 시세가 그 주변 바로 옆 상권 그런 상가의 시세에 비해서 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가게를 내놔도 가게가 나가지를 않게 되는 거죠.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권리금을 얹어서 내놓았는데 권리금은커녕 결국에는 만기 때 보증금만 빼갖고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결국에는 그 상가의 월세가 500인 것은 주변에 비해서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그 500을 주고 들어와서 장사할 임차인을 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1층 상가는 공실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부담은 오롯이 이제 투자자가 임대인이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뭐 신축 상가 분양한 지 시간이 꽤 지난 그런 상가 단지에 가보게 되면 1층인데도 불구하고 빨간 글씨로 임대문의, 현수막을 붙여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쉽사리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임대인은 계속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목표 수익률만큼 월세도 나오지도 않고 세입자도 잘 안 구해지고 그러다 보면 임대인은 월세를 기존에 목표했던 월세액보다 낮춰서 내놓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따라서 수익률도 낮아진단 말이에요. 수익률이 낮아지면 뭐가 낮아져요? 결국 내가 이 상가를 누군가에게 되팔 때 그 매매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투자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월세 수익을 받기 위해서 상가를 분양을 받았다가 상가에 투자를 했다가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그 임차인이 맞춰진 그 신축 분양 상가의 뭐 수익률 6%, 7%, 8% 하는 그 분양 상가들의 바로 함정이에요. 렌트풀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약간 오버하는 것처럼 들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너무 겁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끝이 아니라 한번 직접 다녀보시면은 금방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과 한 2년, 3년 전에 막 떠들썩했던 그런 신도시들 분양상가들 있잖아요. 그 단지에 한번 직접 가보세요. 직접 가보시고 상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인근 부동산에 가셔서 월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변 시세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제가 뭐 말씀드린 내용을 금방 한번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무조건 뭐 신축 분양 상가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아무래도 모든 건 다 장사예요. 상술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명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상가를 분양받더라도 분양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솔깃해갖고 덜컥 분양받으시지 마시고 아직도 근데 그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미 거기서 브리핑을 받고 오시면 저랑 이제 친한 고객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단점들을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걸 인정하기가 싫으신가 봐요.
이미 마음이 거기 가 있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거는 스스로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분양받고자 하는 이 상가가 주변 월세 시세에 비해서 이미 너무 비싼 월세가 맞춰진 건 아닌지, 그리고 분양회사에서 제시하는 그런 예상 수익률, 그리고 또 임차인이 맞춰져 있다면 그 앞에 렌트프리가 껴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 임차인이 장사를 하다가 나중에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장사가 잘 안 돼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장사가 잘 안 돼서 나갔을 때 내가 과연 지금 이 월세를 다른 임차인에게도 똑같은 조건으로 받으면서 세를 놓을 수 있는지, 자, 그 부분을 한 번씩 짚어보고 분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받지 마시고요.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도 이 월세를 똑같이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똑같은 부동산 유튜버 분인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의 가격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그 아파트가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맞아요. 지금 내 눈앞에 현재 맞춰진 수익률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맞춰진 월세가 내가 앞으로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세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상권인지, 그런 상가인지, 그거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언성이 높아졌는데, 자, 그 부분 사과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자, 신도시 신축 분양 상가 받으실 때는 반드시 주변의 상권의 월세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내가 분양받으려고 하는 상가에 임차인이 맞춰져 있다면 그 임차인이 과연 렌트프리 혜택을 얼만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꼭 따져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상권의 월세 시세와 꼭 비교를 해서 내가 나중에도 이 지금 임차인이 장사를 접고 나갔을 때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인지, 자, 그걸 한번 꼼꼼히 따져 보시라는 거고요. 계산기 꼭 들고 다니면서 꼭 수익률 계산은 본인이 직접 해보세요. 자,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지만 올바른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제 영상 만약에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유익한 부동산 정보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